제가 반려동물은 저 자신도 또 반려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 이렇게 마음을 안 열고 계속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이럴까 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난 19일이죠. 여야 4당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토리의 방석을 선물했습니다. 동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 청와대에서 생활할 토리를 직접 만난 이연아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직접 만난 토리 어땠습니까? 네, 우선 이정미 대표가 선물한 방석은 이른바 마약 방석이라 불릴 정도로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방석이라고 합니다. 이 토리가 앞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고 온 토리는 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든 남자를 향한 경계심이 상당했습니다. 이 보호사는 남자 노인이 토리를 키우며 학대했고 이후 유기에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 토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유기는 비단 토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늦은 저녁, 거제도의 외딴 길에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무언가를 내려놓습니다. 내려진 건 작고 검은 강아지 한 마리.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강아지가 안절부절하는 사이 차량은 그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다 버린다는 뜻의 유기. 사람들은 유기로 한순간에 인연을 끊으려 하지만 반려동물은 그 인연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버리고 갔다. 저 사람이? 헐! 야! 어떻게든 주인을 놓치지 않으려 전속력으로 달려보지만 더 속도를 높이는 차량 탓에 결국 강아지는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반려동물 유기 사건들.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며 동네 문제가 돼버린 곳도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쌓으러 오는 휴가지, 펜션촌입니다. 가까이 바다가 펼쳐져 있어 여름철 휴가지로 각광받는 충청남도 태안. 하지만 다가올 휴가철을 생각하면 주민들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여기 시골에는 전신 개판이야 진짜. 아니 돌아다니는 데마다 이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길거리고 뭐고. 아니, 우리 하우스다가 넣어놓고 문 닫아놓고 간다니까. 최근 펜션들이 들어서며 여행객들이 늘어나자 과거에는 없었던 유기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다와 펜션의 경계가 되는 마을의 자랑, 대나무 숲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열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 펜션 들어서부터 그런 강아지들이 많이 늘어났죠. 휴가철에 사람들이 놀다 와가지고 강아지만 다 버려놓고 가는 거죠. 그런 개들이 여름 휴가철 그 이후에는 한 7, 8마리 정도? 안락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 아무 죄책감 없이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 버림받은 반려동물의 배고픔과 죽음까지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취재진을 반려동물 유기 현장인 대나무 숲으로 안내해준 김정훈 씨 가족 역시 그 경우였습니다. 마을에서 유독 유명했던 유기견 깨비를 처음 발견한 건 김 씨의 아내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저 대나무 숲에서 보니까 털이 많이 빠지고. 유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있는 털이 드물 정도로 심한 피부병을 앓는 깨비. 설상가상 동네에 방치된 유기견들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이 2차례 임신까지 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깨비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왔다 갔다 하고 낮에는 숨어 있고 뭐 새끼 나면 그 새끼들을 다 안에 갖다 놓고 먹이만 사실 갖다 주고 그렇죠. 그래서 낮에도 간간히 돌아다니는데 사람 보면 그냥 산 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지만 구조 요청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지자체는 따로 할 곳이 없나요? 여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우여곡절 끝에 동물보호단체 신고를 하며 깨비는 구조됐지만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을 앓으며 유독 약했던 깨비의 새끼 11마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6마리 다 죽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묻어졌네요. 안 좋죠. 막내 맨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이런 끔찍한 유기 실태에 펜션 주인들 역시 속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는데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이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기가 빈번하다 보니 이제 예약 전화만으로도 감이 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투숙객 중엔 심지어 반려동물을 버릴 목적으로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펜션에서 그걸 못하는 게 그 사람이 설령 버리고 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전화를 하면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나를 안 좋게 해갖고 막 뭐 훅이니 블로그니 막 이래버리니까 그걸 내가 정말 끝장을 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너무 정말 사람이. 사랑받던 반려동물에서 한순간에 유기동물이 돼버린 현실. 그렇게 지난해에만 9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차량에 의해서 놀라서 달아날 수도 있고 점점 경계심도 강해지고 질병도 발생할 수 있고 사고에 의해서 폐사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의 변명 중에 하나는 뭐 네가 일단 나보다 더 좋은 주인 만나서 좀 잘 살길 바란다고 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혀 그 사람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2012년부터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다는 황동열 씨. 그렇게 입양한 유기견이 어느덧 8마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2분을 다 여의고 너무 마음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기견 2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얘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황 씨와 유기견의 첫 연결고리가 되어준 흰순이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 새끼 강아지 때 버려졌습니다. 장애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버리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흰순이가 장애견이라는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개, 나의 반려견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흰순이와 함께 처음으로 입양된 흰돌이. 주인을 찾아줬지만 일주일 만에 또 유기된 순심이. 3년간 동작대교 밑에 방치됐던 럭키. 사납다는 오명을 쓰고 보호소에서 안락사될 뻔한 도담이. 공사장에서 2년을 헤매다 극적으로 구조된 레오. 그리고 스킨십 좋아하는 애교쟁이 테리까지.
황동열 씨에겐 모두 소중한 반려견이 됐지만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에 7번째로 합류한 순돌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순돌이는 이제 저를 경계는 많이 하지 않는데 아직도 얘랑 친해지기는 힘들어요. 순돌이는 원래 이곳에서 30km 떨어진 경기도 구리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재개발되며 주인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깨끗하고 잘 꾸며진 아파트에 순돌이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지역의 유기견이 된 순돌이. 무려 4년 동안 집 근처를 배회했지만 남은 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뿐입니다. 이 개장수들이 그 유기견 아이들을 잡으려고 올무를 설치했었어요. 올무. 그래가지고 저 허리 보면 거의 잘릴 정도로 올무에 심하게 걸린 상태에서 걔가 그걸 끊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사람한테 어떤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후지가 절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4년간의 기다림과 11개월간의 병원 치료, 그리고 이곳에서 머문 4개월의 시간. 하지만 순돌이는 아직 전 주인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곁을 안주는 걸로 봐서 얘를 비록 버렸지만은 전 주인이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순돌이를 부르면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고 따를 거예요. 순돌이는 전 주인을 못 잊고 있어요. 예, 너무너무 안타깝죠. 헌 물건을 버리듯 너무 쉽게 이뤄지는 동물 유기. 하지만 버려진 동물에겐 평생 상처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의 반려동물. 하지만 유기는 너무나도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어느 정도입니까? 네, 유기동물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9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됐습니다. 하루 평균 245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건데요. 어떤 동물들이 유기됐는지 살펴보면 개가 6만 4천 마리로 71%, 고양이가 2만 5천 마리로 28%를 차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버려지는 시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과 7월, 8월 휴가철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적었던 1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사를 가는데 키울 환경이 안 된다거나 늙거나 병이 생긴 경우, 또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아 가져다 버렸다 등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유행처럼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등장한 이 개, 많이 익숙하시죠? 바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근입니다. 우리나라에 흔치 않았던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인 상근이가 인기를 끌면서 분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이 상근이가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몸의 높이가 최소 64cm에서 수컷의 경우는 80cm가 넘고요. 몸무게는 40kg 이상인 대형견입니다. 때문에 하루 최소 4번의 산책은 필수, 털이 많이 빠지는 건 물론 분뇨량도 사람의 2~3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의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결국 1년에서 2년 후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동일종이 급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꼭 대형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2015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끈 장모종 치와와입니다.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아지자 80만 원 정도이던 분양가가 1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분양을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외형과 유행에 치중한 분양이 제2의 상근이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란 점에서 너무 흥미 위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 버려지는 건 간단하지만 이후 행보는 절대 간단치가 않습니다. 현재 유기견 신고가 접수되고 구조까지 이뤄지게 되면 이후 자치구별 유기동물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7일간 공고를 합니다. 이 바로 주인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죠. 하지만 이 공고 기간이 지나고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 유기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26곳, 시설 위탁소도 5곳에 불과하고 민간 위탁 보호소 250곳을 합친다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 수는 2만여 마리뿐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9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보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보면 원주인을 찾거나 다른 곳으로 입양된 45%를 제외하면 25%가 자연사했고 결국 20%는 안락사됐습니다.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동물 유기,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지난해 7월 무더운 여름, 서울 정부청사 입구에서 강아지 가면을 쓴 사람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피켓에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화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완전히 합법화해 관리 감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을까?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강아지 판매라는 단어를 치자 강아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수십 개의 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구매 대상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와 진료 사항 등 구체적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형처럼 예쁘다. 엉덩이가 잘록하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등의 외형적 설명만 가득합니다. 강아지 배송 과정에서 죽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상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반려동물 거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물건만도 못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 보고서 충동심과 호기심에 동물을 구입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에 갔을 때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포기하고 결국 유기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결국 쉽게 판매하고 쉽게 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결국 물건 다루듯이. 푸들 검정 색깔. 일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유기했던 사람은 반복적 유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지라고 하게 되는데 본인이 유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빠져나오자마자는 본인의 외로움을 덜건 혹은 본인의 통제할 대상을 원하기 때문에 또다시 동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이 또다시 동물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집계된 유기동물만 9만 마리에 육박하지만 누가 유기했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잔혹사라 불리는 이 끔찍한 유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생산과 그로 인해 지나치게 저렴한 반려동물 판매 가격이 꼽힙니다. 철제 우리 안에 갇힌 작은 강아지가 힘없이 바라봅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흥건하고 온몸에는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 개들은 비좁은 우리에 갇혀 평생 새끼만 낳다 죽는 어미 개들입니다.
이곳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악명 높은 강아지 공장입니다. 생산에만 집중하는 번식장에서 강아지 보호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동물 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실제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쳤고 신고된 업소조차 지자체 관리 감독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3월 통과되면서 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사육 관리 기준 강화와 피약대 동물의 긴급 격리 조치와 소유권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이 정부 반대로 개정안에 담기지 못하는 등 여전히 구멍은 많습니다.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번 법에서는 보장하고 있지 않죠. 이것들을 수입해오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되면 생명 자체를 다루는 것이 허가화되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아무나 사고 아무나 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려지는 일들은 좀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것이 담기지 않아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일각에서는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2015년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속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과 유통, 서비스 등의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 보호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법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법과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이 법과 제도를 다루는 사법부나 담당 공무원들의 그 인식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그 수준이 낮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과 같은 그런 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결국 민법에서도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시각으로 다루는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이 변하지 않는 한 반려동물의 잔혹사는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이 기자, 반려동물 정책이 동물 보호가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측면에만 너무 집중됐다는 비판인데 이런 비판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먼저 그 입장 들어보시죠. 동물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업자들이 지켜야 될 사안이라든지 시설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 법에 영업을 신설한 것이지 관련 그런 영업을 저희가 뭐 육성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동물을 사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으면 더 쉽게 유기하고 동물을 펫샵에 가서 살 수 있으면 덜 유기하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소유자들이 동물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 저희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노력하는 게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데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충분히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농림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가 바로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반려동물의 생산유통 서비스에 걸친 전후방 상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공식화 등의 후속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문화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 측면에서는 2016년까지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하고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를 도입해 유기를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이마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의 경우 현재 몸 안에 직접 넣는 내장형과
거태할 수 있는 외장형, 인식표가 있는데요. 외장형과 인식표의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내장형으로 정보를 등록해 제거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쉽게 동물을 유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농림부는 몸 안에 넣어야 한다는 거부감과 안전성 문제로 일부 반려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설득시키려는 논의와 입증 과정이 필요한데 취재 결과 농림부는 최종적으로는 내장형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논의는 다음 계획안을 마련할 때 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반려동물 문제만큼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는요, 보통 식용동물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부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관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법 자체를 개정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한 대목을 넣은 것인데요. 지금 민법상에는 사람과 법인만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객체, 생명을 가진 동물도 하나의 객체로 인정을 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낸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하게 통과가 되고 또 그런 법률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직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던 많은 분들도 아, 동물을 이제 그렇게 생명으로 다뤄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현행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됩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보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상의 기준은 당시 동물을 얼마에 주고 샀냐,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양가가 저렴하므로 처벌 수위가 낮거나 이 처벌 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이 개정된다면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재물손괴죄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생산부터 판매, 학대, 유기에 대한 제도 손질이 불가피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육견이나 동물 생산업에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경우도 2009년부터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자, 끝으로 취재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보호를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바로 5명. 이조차도 올해 2월 28일 동물보호복지팀이 신설되면서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호기심, 또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끝나지 않은 역사,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